난데없이 혼자 계신 시아버지께서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적적하신지 난데없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고 싶다 하십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대접받고 손주들 끼고 살고 싶다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예스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 제목은 재산은 다른 형제들 주고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는 시아버지입니다. 나름 짧지 않게 살아온 인생이라 생각하지만 살면서 이렇게 가슴 답답하고 화가 솟구치는 일은 처음 경험해봅니다. 분이 안 풀려 잠이 안 오는 밤,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렇게나마 제 속마음을 털어놓아 봅니다. 저는 결혼한 지 21년 차이고 현재 우리 가족은 남편과 아들 3명, 딸 1명 이렇게 6식구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흔하지 않은 비교적 대가족입니다. 아이는 많지만 수익은 많지 않았기에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결혼 후 구한 신혼집으로 시작한 24평 아파트에서 20년 동안 6식구 옹기종기 붙어서 큰 마찰 없이 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40평대의 방 4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고 비록 대출은 좀 있었지만 우리 6식구가 좀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한 마음으로 작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동안 애들은 커가는데 다른 가정 아이들처럼 방 1개씩 주지 못하는 미안함과 맞벌이에 살뜰히 돌봐주지 못해 아이들에게 안쓰러움이 느껴집니다.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척척 사주지 못하는 궁상스러움에 참 힘들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잘 커준 애들이 너무 대견스러워 복합적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이사 첫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편 옆에서 밤새 펑펑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과 미안함의 눈물은 있었겠지만 절대 불행의 눈물은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이사할 때 고3, 고1, 중2, 초2였던 아이들에게 안방을 제외한 방 3개를 알아서 나누라고 했을 때 고3 큰형에게 선뜻 방 하나를 주고 막내딸에게 제일 작은 방을 주고 3개 중 제일 큰 방에서 둘째, 셋째가 같이 지네들끼리 합의를 하더군요. 부모가 개입하지 않아도 아이들끼리 알아서 서로의 상황을 고려해서 양보를 해가는 모습을 보니 고생은 많이 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키운 보람이 너무나도 컸고 엄마로서 너무나도 뿌듯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러고 올해 큰애가 대학을 멀리 가게 되면서 각자 방을 하나씩 차지하게 되었고 자신들만의 공간을 얼마나 좋아하던지 어쩌면 남들에게는 평범하고 당연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하루하루 행복함을 가져다 줬어요. 우리 가족은 큰 행복과 감사함으로 넘치고 있었고 너무나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난데없이 혼자 계신 시아버지께서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적적하신지 난데없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고 싶다 하십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대접받고 손주들 끼고 살고 싶다고 하시네요. 너네 집 방도 많고 넓으니 내 방 하나 달라고 통보하십니다. 집도 넓은데 제사도 다 가져와서 여기서 지내자고 하시네요. 이 말을 숨 돌릴 틈도 없이 하시는데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촌에 있는 집은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팔아서 시동생이랑 시누이 좀 주고 나머지는 현금을 가지고 계시겠답니다. 다 같은 자식들인데 섭섭해하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여태껏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본척만척 알아서 하라 하시고 조그마한 일에도 일하는 사람 오라가라 하시고 당신 아플 때 병원비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에어컨, 리모컨, 건전지도 너네가 사와서 갈아달라고 하시는 정도입니다. 집들이 겸 생신을 이사한 집에서 했는데 그때 저에게 10만 원을 주셨습니다. 이마저도 결혼하고 정말로 처음 받아보는 겁니다. 시아버지한테 큰 돈을 바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독 저희 남편과 저한테는 관심도 없으시고 정도 많이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일을 다 겪고 저런 말씀을 하시니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되더군요. 순간 속에서 불이 확 올라왔지만 기껏 나온 말이라곤 애들도 다 크고 해서 방이 없는데 어찌할까요? 이 말입니다. 제 스스로가 돌이켜봐도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시아버지께서는 옛날에는 한 방에서 5식구, 6식구 다 같이 잘 살았다. 내 아들 집인데 네가 왜 왈가왈부하냐면서 정 안 되면 저보고 막내라 한 방 쓰고 자신은 자기 아들이랑 같이 지내련다 이러십니다. 듣고 있자니 이 영감이 드디어 노망이 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면 어려진다고들 하지만
이건 상식 수준을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사 들어올 때 잔금을 친정에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집에서 외동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거 아시고 잔금은 꼭 해주고 싶었다고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대신 명의는 제 앞으로 하고 대출도 제 앞으로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아들 집이니 저보고 참견 말라 하십니다.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명의고 제 집이니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촌에 집 돈 수십억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욕심 없으니 동생들 다 주고 대접받고 싶으시면 그리로 가시라 했습니다. 다 같은 자식인데 저희만 모시면 동생들이 섭섭해하지 않겠냐고, 저는 전혀 섭섭하지 않으니 저희 집에는 절대 오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아버지 아직 건강하신데 혼자 더 계셔도 되겠습니다 이러고 맙니다. 저희 나오는 뒤통수에 대고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등신. 제가 볼 때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차마 내뱉지 못하고 쌩하니 뒤돌아 나왔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릴걸. 그럼 속이 시원해졌을까요? 아직도 열이 안 식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반응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일단 남편부터 잡아두세요. 몇 년 후에 우리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데 불쌍하잖아. 모시자 소리 나올 것 같아서요. 나중에 애들 다른 지역으로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면 방 비잖아요. 그때 또 헛소리 할걸요. 지금 잘라주셔야 해요. 방 없다. 이건 내 집이다. 그런 소리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이랑 같이 살 생각 없다. 나한테 대접받을 생각 마시라고 잘라두세요. 두 번째 댓글입니다. 남편분 조만간 본심 드러내겠네요. 방 많다고 그중 하나 시아버지랑 손주랑 같은 방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들어옴으로 인해 그 방을 같이 쓰게 될 아이들의 사생활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글쓴이의 남편이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모실 것도 아니고 결국 글쓴이가 다 떠맡게 될 텐데 남편 단단히 잡아두세요. 세 번째 댓글입니다. 지금은 빈방이 없지만 앞으로 빈방이 생기면 시아버지가 뻔뻔하게 밀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단단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도 방이지만 음식, 청소, 빨래 등등 부속적인 일은 누가 한대요? 시아버지 모시는 일은 시어머니 모시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든 거 아시죠? 오늘 준비한 사연과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